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 식사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것일까? 정인재 씨의 오메가 지방산 섭취 비율을 계산해봤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오메가6가 11대, 오메가3는 겨우 1에 불과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을 2대1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2대1 정도까지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대1이 돼도 안전합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 시대부터 각종 음식을 먹어왔지만 수렵 채집 시대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1이므로 3대1 이하 또는 2대1 정도까지 낮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인의 오메가 지방산은 얼마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무작위로 모유를 채취해 오메가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엄마와 아기들은 오메가 지방산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그 결과는 앞의 대학생의 경우보다 더 심각했다.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를 각각 13, 14, 15의 비율로 섭취하고 있었다. 오메가3의 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 2회 정도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신선한 식물성 기름, 들기름이나 콩기름 같은 기름으로 요리를 하셔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수히 많은 식물성 기름. 그중 어떤 기름에 어느 정도의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있을까?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 몇 가지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총 10종의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 비율을 측정했다. 우리가 식용유로 주로 활용하는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보다 들기름과 아마씨유의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았다. 들기름의 경우 무려 60.1%를 기록했다. 반면 오메가6의 비율은 정반대. 오메가3 함량이 가장 적었던 홍화씨유와 포도씨유가 오메가6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마씨유와 들기름의 오메가6 함량은 각각 15%와 14%에 불과했다. 어떤 기름이 좋고 어떤 기름이 나쁜지 명확하게 분류되진 않는다. 다만 오메가6의 과다 섭취가 문제되는 요즘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기름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통해서는 이런 비율이 오메가6하고 오메가3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린란드입니다. 1970년대 이곳에는 에스키모인들과 덴마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키모인들에 비해서 덴마크 이주민들에게서는 심장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덴마크인들이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서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오메가3와 6를 거의 같은 양으로 섭취한 데 비해서 덴마크인들은 오메가6를 50배나 더 먹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름 섭취가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성 기름에는 이러한 지방산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물성 스테롤인데요. 이제 이 식물성 스테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성 스테롤. 동물성 기름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면 식물성 기름엔 식물성 스테롤이 있다. 식물성 스테롤은 과연 어떤 성분일까? 자라나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혹은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어떤 하나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골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전초 물질로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어떤 방어하는 어떤 기작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봐야죠.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식물성 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에 녹지 않으면 식품으로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물성 스테롤을 수용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 식물성 스테롤을 첨가한 제품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유, 음료수, 푸딩, 식용유, 두부 등의 식물성 스테롤을 첨가해 생산하고 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주로 식물성 스테롤을 첨가하는데 치즈와 호두가 들어간 고열량 술안주에도 마찬가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독성 시험 자료를 통해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요. 수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인체 적용 시험 논문을 통해서도 그 고함량, 약 하루에 25g까지도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는 하루에 800mg에서 3g까지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섭취량도 권장 섭취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보고된 연구로도 식물성 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물성 스테롤을 첨가한 옥수수 기름을 일정량 섭취하게 하자 체내에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감소한 것이다. 식물성 스테롤은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콜레스테롤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담즙과 결합해야 장으로 흡수된다. 콜레스테롤 스스로 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담즙에 달라붙는 성질이 콜레스테롤보다 식물성 스테롤이 더 강한 것이다.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하게 했더니 8주 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에서 보면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걸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정도의 콜레스테롤 떨어질 수 있다는 효과가 되고 특히 그 콜레스테롤이 그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는 죽상동맥경화증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상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이나 또는 협심증 또는 말초 혈관 동맥의 그 폐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 스테롤 섭취가 이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에티프 에이워드 교수. 식물성 스테롤에 대해 연구 중이다. 특히 암과 심혈관 질환에 식물성 스테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다. 육류 섭취가 주 원인인 전립선 암. 에이워드 교수가 전립선 암 환자에게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하게 했더니 종양의 40% 이상이 감소됐다. 식물성 스테롤을 통해 크게는 약 70%까지 암 조직을 억제시킬 수 있다. 종양에서는 세포의 생성과 사멸 과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종양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멸되지 않아 결국에는 종양세포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세포의 생성과 사멸 과정이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종양의 경우 우리는 식물성 스테롤이 이러한 과정과 연계되어 종양 세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세포가 성장하는 데는 각